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65세가 되면 나라와 지자체에서 챙겨주는 돈이 되는 제도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부터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 겨울철 난방비까지 아낄 수 있는 지역 지원까지 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7가지 이야기를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각 이야기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그리고 신청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까지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65세가 되면 나라에서 챙겨주는 돈이 되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격이 충분한데도 몇 년씩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걸 다 놓치시면 1년 생활비에서 결코 작지 않은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 전 만난 72 되신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면서 국민연금 조금 받는 걸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몇 가지 받으실 수 있는 지원을 신청조차 안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상담받고 나서야 아셨는데 그동안 놓친 돈을 계산해보니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신청을 안 하면 자격이 있어도 나라가 먼저 알아서 챙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65세부터 챙기실 수 있는 돈이 되는 나라의 지원 7가지를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이게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특히 마지막 이야기는 사시는 지역에 따라 생활비를 크게 아낄 수도 있는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많은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신 분들이 받는 제도입니다. 혼자 사시면 매달 30만 원대의 생활비가 통장에 꽂히고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그 금액이 더 커집니다. 이 돈이면 한 달 전기요금 걱정을 덜 수도 있고 손주 용돈을 조금 더 챙겨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되고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정보도 함께 확인합니다. 생각보다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본인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생일이 되기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생일이 지나서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이 받으실 수 있었던 돈은 대부분 다시 채워주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생일이 지나고 2달 뒤에야 신청하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 2달 동안 못 받으신 돈이 꽤 됐습니다. 딱 한 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일 한 달 전 미리 신청하기. 혹시 이미 받고 계신가요? 주변에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이번에는 용돈 벌이를 넘어서 하루 일과까지 함께 생기는 든든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고 일부는 만 60세부터도 가능합니다. 하루 2-3시간 주 며칠만 활동하시면 매달 꾸준한 용돈이 생기는데 이 돈으로 손주 용돈도 챙겨주시고 경조사비 걱정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나갈 곳이 생기고 사람들과 만나며 활기를 되찾으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여기 사이트나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초에 모집 공고가 나오는데 인기 있는 자리는 금방 마감되니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모집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대부분 1월에서 2월 사이에 한 해 모집이 몰려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까지 꼬박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들어올 수 있었던 용돈이 1년 내내 끊기는 셈이니
결코 작은 아쉬움이 아닙니다. 한 어르신은 아파트 단지 등하교 도우미로 하루 2시간씩 활동하시면서 매달 꾸준한 용돈을 받고 계신데 본인은 용돈도 벌고 하루 일과도 생겨서 일석이조라고 하셨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12월 모집 시기를 놓치지 말 것입니다. 소일거리 찾으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다음은 병원비, 특히 틀니나 임플란트처럼 목돈 들어가는 진료에서 큰 차이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를 받으실 때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걸 모르고 전액 부담하시면 자녀에게 손 벌리거나 아이의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도 많은데 미리 알고 계시면 큰 걱정 없이 치과에 가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동네 병원, 진료비도 정액으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서 자주 편찮으신 분들껜 특히 든든한 제도입니다. 이 혜택은 대부분 병원에서 진료 접수할 때 건강보험 자격만 확인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임플란트나 틀니처럼 큰 진료를 받으실 때는 시작하기 전에 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런 안내 없이 비급여로만 진료를 권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또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이미 급여로 시술 받으신 적이 있다면 개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진행하셨다가 나중에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을 마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이 제도를 몰라서 사설병원에서 전액을 지불하실 뻔했는데 상담 중에 알게 되어 건강보험 적용 병원으로 옮겨서 부담을 훨씬 줄이셨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큰 진료 앞두고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기입니다. 이 정보 가족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장기요양보험.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를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때 본인이 내시는 비용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제도 하나로 자녀분들이 일을 그만두고 돌봐드려야 하나 고민하시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어르신도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가 필요한데 이건 공단에서 안내받으신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후 방문 조사와 등급 판정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고 나서야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등급 판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조짐이 보이면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게 나중에 훨씬 마음 편하십니다. 여기까지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한 가지라도 처음 알게 되신 내용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딱 한마디만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아직 모르고 계신 다른 분들께도 이 정보가 닿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통신비 할인. 이어서 매달 꾸준히 나가는 통신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휴대폰 요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큰돈처럼 안 느껴지실 수 있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조금이라도 줄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기에 알뜰폰 요금제까지 함께 활용하시면 통신비 부담을 훨씬 더 줄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하실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통신비 감면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으신 지 몇 년이 지나도록 통신비 감면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꽤 계신데 그동안 그냥 흘려보내신 돈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서 한 장이면 되는 일을 몰라서 못 받는 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한 어르신은 자녀가 알려드려서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5분 만에 신청을 마치셨는데 그 다음 달부터 요금 고지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기초연금 받으면 반드시 별도 신청입니다.
아직 확인 안 해보셨다면 오늘 한번 살펴보세요. 교통비 지원. 이번에는 특히 외출이 잦으신 분들이라면 체감이 크실 나라가 도와주는 교통비 이야기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주를 보러 다니시거나 병원 다니실, 일이 잦으신 분들에게는 이 하나만으로도 외출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자체별로 버스비를 지원하거나 택시비 할인 바우처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지하철 우대카드는 가까운 지하철역 사무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지원 방식이 크게 다르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만드는 게 번거로워서 그냥 기존 카드를 계속 쓰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금이 그대로 나갑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지하철로 손주를 봐주러 다니셨는데 우대카드로 바꾸신 뒤부터 외출할 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거주지역 지원 내용 확인하고 우대카드 발급하기입니다. 지자체 추가 복지.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놓치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시는 지역에서만 주는 생활비를 아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지원 말고도 사시는 시군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어르신 지원 제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냉난 방비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역화폐 형태의 효도수당, 보청기나 안마의자, 구입비 지원까지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합치면 겨울철 난방비 걱정이 확 줄어들 정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들이 전국 공통 안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하시는 구청이나 군청, 복지과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방문해서 어르신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뭐가 있는지 통째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이 정보는 검색만으로는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옆 동네에 사는 친구는 받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국가 복지는 전국이 똑같지만 지자체 지원은 사는 곳에 따라 있고 업고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구청에 전화 한 통 하셨다가 몰랐던 냉난 방비 지원과 지역화폐 효도수당까지 안내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겨울철 걱정이 한결 줄었다고 하셨어요. 한 줄로 정리하면 검색하지 말고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중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기까지 7가지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에 답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각각 조금씩 감액되어서 단독으로 받으실 때보다는 적게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도 두 분 합산 금액은 단독 가구보다 훨씬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받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세 번째,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24를 통해 대부분의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녀분께 부탁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게 더 확실하고 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은 생일 한 달 전 미리 신청하시고 용돈 되는 일자리는 12월 모집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치과 큰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미리 알아보시고 통신비 감면도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 대중교통 자주 다니시면 우대카드 꼭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시는 동네 복지는 검색이 아니라 직접 전화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확인하지 않으시면 1년 뒤에도 똑같이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딱 1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걸 검색해 보시고 시간 되실 때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러 상담받아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이웃 어르신께 공유해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모르고 지나치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지만 오늘 확인하시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들 꼭 챙기시고 아까운 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이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